안녕하세요. 위험물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인데요. 저랑은 일반화학 같이 풀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제2회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포화탄화수소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포화탄화수소 뭐죠? 모든 탄소에 수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포화탄화수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을 갖는 친구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뭐죠? 모두 단일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보기 중에서 단일 결합 친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1번 톨루엔 같은 경우는 벤젠링에 메틸 그룹이 하나 들어가 있는 친구죠. 그리고 에텐 같은 경우는 에틸렛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친구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고, 프로페인은 요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세틸렌은 에타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포화탄화수소라고 하므로 3번 프로페인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불꽃 반응 결과 노란색을 나타내는 미지의 시료를 녹인 용액에 AgNO3 용액을 넣으니 백색 침전이 생겼군요. 이 시료의 성분은 했습니다. 어떤 미지의 시료가 있는데 불꽃 반응 결과 노란색이다. 뭐죠? 그렇죠. 나트륨입니다. 불꽃 반응 결과 노란색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나트륨을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gNO3랑 넣었더니 백색 침전이 생겼어. 이 백색 침전이 뭔가요? 그렇죠. 은이랑 넣었을 때 백색 침전이 생기는 친구 AgC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지의 시료는 뭔가요? NaCl이 되겠죠? 소금에다가 AgNO3 넣으면 어떻게 반응되나요? AgCl이 고체로 침전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NaNO3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분자식을 거치면서 각각을 서로 겹치게 할 수 없는 거울상의 구조를 갖는 분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울상의 구조 뭐죠? 이성질체 크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울상 이성질체 즉 뭐죠? 광학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그리고 구조 이성질체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거울상의 구조를 갖는 친구 광학 이성질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예로 손을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은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마주보는 같은 물질이죠. 하지만 서로 겹쳐지지는 않는다. 화학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동소체 관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동소체 뭔가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배열 상태나 결합 구조가 달라서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했죠. 동소체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호돈소 물질이죠. 따라서 보기에서 호돈소 물질이 아닌 친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정린과 황리는 둘 다 인이죠. 산소와 오존도 둘 다 산소고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모두 탄소죠. 물과 가산화수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것과 요것이죠. 두 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동소체는 아니에요. 이 친구들에 대한 설명 혹시 기억나실까요? 뭐가 적용되죠? 네, 그렇죠. 배수비례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동소체가 아닌 것은 3번 물과 과산화수소가 되겠습니다. 5번 25도씨의 포화용액 90g 속에 어떤 물질이 30g 녹아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는 했네요. 물질의 용해도 어떻게 구합니까? 용매의 그람수분의 용질의 그람수 곱하기 100이 되겠죠. 우리는 이대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는 포화 용액 90g이라는 점이죠. 용액은 용질과 용매를 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90g을 쓰시면 틀리시게 됩니다. 용매의 양을 따로 구해주셔야겠죠. 이 문제에서 용매의 양은 뭔가요? 용액 90g에서
용지를 빼어주면 용매의 양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의 어떤 물질의 용해도는 용매 60g에 용질이 몇 g 녹았어요? 30g 녹았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용해도는 50이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문제. 벤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보다 가볍다. 맞아요. 벤젠은 비중이 약 0.88 정도 돼서 1인 물보다는 가벼운 물질입니다. 화학식은 C6H12다.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죠. 벤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우리가 이 H를 그리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보여드리려고 그리는 거예요. H를 주로 그리지 않지만 벤젠은 탄소 6개와 수소 6개로 화학식이 이루어져 있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는다. 그렇죠. 벤젠은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인 알코올이나 에테르에 잘 녹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4번 추운 날씨에 응고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벤젠의 어는 점이 약 5.5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벤젠이 살짝 얼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불균일 혼합물인 것은 했습니다. 우리 물질에는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되죠. 그리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균일 혼합물은 입자가 서로 균등하게 섞여 있어서 육안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입자가 육안으로 서로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죠. 보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모두 혼합물이지만 그 중에서 공기나 사이다, 소금물은 우리가 입자로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따라서 이 세 개는 균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화강 같은 경우는 암석의 크기에 따라서 혹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96 웨이트 퍼센트 황산 A와 60 웨이트 퍼센트 황산 B를 혼합하여 80 웨이트 퍼센트 황산 100kg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황산을 몇 kg씩 혼합하여야 하는가? 혼합식 쓰시면 되지요. 혼합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혼합식에 맞춰서 같이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80 웨이트 퍼센트 100kg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먼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0%니까 0.8 곱하기 100kg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혼합식에서 MA 곱하기 XA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식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 웨이트 퍼센트 황산이니까 우리를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MA라고 하겠습니다. A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얘가 몇 퍼센트짜리예요? 96%짜리예요. 그리고 더하기 B 60 웨이트 퍼센트짜리니까 MB 곱하기 0.6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런데 MA와 MB 각각 따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합해서 100kg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 지울게요. 따라서 MA와 MB 이 두 양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0kg가 된다는 것을 유추하실 수가 있죠. 문제에서. 그래서 MA는 100 빼기 MB로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시면 0.8 곱하기 100이니까 80이죠? 그리고 MB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0.6 MB.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계산하시면 80은 96 마이너스 0.96 MB 더하기 0.6 MB. MB를 모아서 넘겨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MB는 얼마가 나옵니까?
44.4kg이 나오지요.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MA는 어떻게 구해요? 요 식에서 구하시면 되죠. 100에서 MB의 양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MA는 어떻게 나옵니까? 55.6kg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H2O가 H2S보다 비등점이 높은 이유. 물의 특징 중에 하나죠. 제가 이거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소와 황은 같은 족의 원소여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하지만 특징적으로 물은 비등점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럴까요? 비율도 높죠. 그 이유는 바로 물 분자끼리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분자가 다른 친구들끼리 같은 분자끼리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게 되죠. 이 수소 결합의 세기가 일반적인 결합의 분자 사이에서의 결합의 세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비등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물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 같은 족의 다른 친구들보다 비등점이 높다는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8g의 메세인을 완전히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 분자의 수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테인, 메탄이라고도 하죠. 요거를 원소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쓰죠? CH4입니다. 탄화수소죠? 탄화수소 연소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CO2와 물이 나옵니다. 화학식을 쓰시면 화살표 양쪽의 개수를 맞춰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럼 볼까요? 맞춰주실까요? 여기 두 개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됐으니까 여기 두 개가 생기네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 8g이 반응을 할 때 요거 몇 개 반응해? 이 소리죠? 어떻게 반응하죠? 1대2의 비율로 반응을 했습니다. 몰비가 1대2의 비율로 반응을 했네요. 그러면 8g의 메탄 분자가 몇 몰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겠죠? 메탄은 CH4니까 분자량이 어떻게 됩니까? 16g이네요. 1몰일 때 16g이죠? 그럼 뭐가 남나요? 단위가? 몰이 남아요. 거기다가 얘가 하나 반응할 때 산소는 두 개 반응을 하니까 2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럼 계산하시면 1몰이 나오네요. 8g의 메세인이 반응을 할 때 산소는 1몰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보기에서 1몰을 고르시면 됩니다. 1몰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 숫자까지 반드시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나이트로벤젠을 수소로 환원하여 만든 물질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나이트로벤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벤젠에 나이트로기가 있는 이 친구가 나이트로벤젠이죠. 여기다가 수소를 환원시키면 누가 생기나요? 벤젠 자체는 환원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시켜야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환원되게 되죠. 벤젠릭에 NH2가 달려있는 이 친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닐린이죠.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 반응 속도식에서 2차 반응인 것은 했습니다. 네, 반응 속도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물질 이렇게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반응 차수 우리가 보통 M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어떻게 쓰죠? X와 Y를 더한 값이 반응 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 더해서 2가 나오는 거 고르시면 되겠지요. 몇 번인가요? 그렇습니다. 2번이 되겠지요. 2차 반응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해보시면 반응 속도를 결국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고 앞에 이론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2차 반응 같은 경우 A의 농도를 2배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반응 속도는 4배 올라가게 되죠.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13번 20개의 양성자와 20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했습니다. 네, 20개의 양성자, 이게 무슨 말이죠? 원자 번호가 20이란 소리예요. 원자 번호가 20인 물질 고르시면 됩니다. 뭐죠? 네, 칼륨이죠. 주기율표에서 네온이 10번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뭐가 있나요?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밑에 칼슘이 있습니다. 그죠? 아르곤이 18번이죠. 그래서 18, 19번, 칼륨이 19번이고 칼슘이 20번.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연력학제 몇 법칙에 대한 내용인가 했습니다. 절대온도 0K에서 물질의 엔트로피는 0이다. 요거는 연력학 제3법칙이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연력학 제0법칙은 열평형의 법칙이죠.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자발적인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라는 법칙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주기율표에서 제2주기에 있는 원소의 성질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했습니다. 주기율표 이렇게 대충 있다고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친구.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갈수록 커지겠네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보기를 보시면 그렇죠. 원자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은 바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것은 했습니다. 정반응, 반응이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잘 보기를 보니까 아, 금속의 이온화도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속의 이온화도 제가 반드시 암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기하셔야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속의 이온화도가 되게 되겠죠. 1번부터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은 여기에 있고 아연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온화도가 누가 더 높아요? 아연이 더 크죠. 당연히 아연이 녹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온화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반응은 정반응으로 가니까 맞네요. 2번 문제 보시면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어떻습니까?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뛰어납니다. 따라서 요거를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러면 Cl보다 I가 더 반응성이 느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반응은 요렇게 되겠죠. Cl이 먼저 녹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역반응으로 진행됩니다. 보기 3번 보실게요. 철과 구리네요. 철은 어딨죠? 철은 여기 있고 구리는 여기 있으니까 뭐가 더 빨리 녹죠? 철이 이온화가 먼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반응 역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철이 녹아 들어가는 이온화가 되는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4번 마그네슘과 아연이네요. 마그네슘 여기 있고 아연이 여기 있으니까 뭐가 더 크죠? 마그네슘이 이온화가 더 크죠. 따라서 마그네슘이 이온화가 되는 이런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금속의 이온화도 반드시 외워주시고 할로젠의 반응성 역시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17번 문제. NaOH 1g이 250ml 매스 플라스크에 녹아 있을 때 NaOH 소용액 농도는 했습니다. 농도 크게 몰농도, 노르말농도, 몰랄농도 있는데 여기 단위가 뭔가요? 노르말농도 구하시면 되겠죠. 노르말농도의 정의가 뭔가요? 용액 1리터 안에 있는
용질의 당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용질의 그럼 그람 당량수 어떻게 구합니까? (1g) 곱하기 어떻게 하죠? NaOH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되므로 산화수가, 가스수가, 전자수가 1이죠. 그리고 분자량이 40,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죠? 계산하시면 0.025 이퀴밸런트 나오네요. 요걸 이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죠. 용액이 몇 밀입니까? 250ml입니다. 그리고 0.025 이퀴밸런트. 요대로 계산하시면 틀리죠? 뭘 하셔야 되죠? 단위환산 하셔야 됩니다. 단위가 딱딱 맞아야 답이 나옵니다. 단위환산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나요? 0.1 노리말이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위환산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다음 중 아세토페논의 화학식은 했습니다. 아세토페논은 구조를 좀 암기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요. 벤젠링에 페논이니까 케톤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그럼 아세토니까 여기 메틸기가 하나 붙어있는 이 친구가 바로 아세토페논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꼭 구조와 같이 암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친구를 찾으시면 되죠. 뭔가요? 벤젠링에 케톤이 있고 아세틸기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 물질은 했습니다. 제가 요게 원래는 뭐죠? 아마이드 결합이에요. 그죠? 아마이드 결합인데 제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름도 같이 알고 계셔달라 말씀을 드렸죠. 펩타이드 결합은 어떤 물질의 최소 단위죠? 아미노산 결합의 최소 단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있어서 폴리펩타이드가 된 게 뭔가요? 얘가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죠. 따라서 펩타이드 결합과 아미노산, 단백질을 같이 묶어서 암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3번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CA2 플러스의 전자 배치를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먼저 전자 배치를 하시기 전에 칼슘이 원자 번호가 몇 개인지를 아셔야겠죠. 왜냐하면 원자 번호,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으니까요. 그죠? 칼슘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20번입니다. 우리는 전자 배치 20개를 쓸 거예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s2부터 쓰죠? 그죠? 1s2, 2s2, 2p, 6 이렇게 하면 2개까지 끝나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3s2, 3p, 6 여기가 10개 그리고 여기가 18개니까 여기까지 하면 18개니까 어떻게 되면 되나요? 그 다음에 3p 다음에 3d가 아니고 뭐죠? 4s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 요렇게가 20번 칼슘의 전자 배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전자 2개를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자 2개를 잃었으니까 요거 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쓰시는 게 답이 되겠죠. 뭔가요? 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